네, 오늘도 시민상황과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7%가 올라간 코스피 오늘 무려 거의 44포인트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2671. 야, 2700선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도 오늘 강했습니다. 2차 전지가 모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0.6% 778포인트 가량 이제 오늘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연기금이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33일간 코스피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기금이 확실히 현재 가장 중심축이 될 것 같고 연기금은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 시점에서 산다는 것은 아직도 올라갈 곳이 많은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끔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전략 좀 잡아가야 될지 월수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 주평 어떻게들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최근에 시장 흐름 보시면 종목도 움직이지만 지수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하고 1월 달에 이제 화려한 종목 장세 펼쳐지면서 그때는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질 못하고 종목만 움직였는데 지금 그 최근에 보면 뭐 지수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큰 상승장으로 가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 계속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드디어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움직일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가 들만의 장세였다면 이제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도 같이 가세하는 이러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개인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올랐던 뭐 노봇이라던가 뭐 AI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약간 그 좀 단기 상승에 따라서 좀 피로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종목의 시장의 어떤 패턴들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노봇이나 뭐 이런 개인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피크아웃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해주셨네요. 한 줄 평이요? 예. 시장 이야기만 해주시고 네. 한 줄 평 왜 써주셨습니까? 아니 왕의 기한 피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왕의 기한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큰 주식들이 드디어 이제 시장에 복귀하기 시작했고 피커아웃은 그동안 이제 그 개인들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꺾이기 전에 먼저 피크아웃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요거는 뭐 밑에 다 잡아 깔리니까 제가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다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호근 매니저님 한 줄 평은 빼도록 빼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인현 매니저님 한 줄 평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도 테마 쉬어가고 새로운 테마 부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최근까지 우리 국내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이제 조선 테마도 있었지만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바이오 관련 종목들 좀 쉬어가고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도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쉬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주도 테마였던 종목들 뭐 로봇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으면서 오히려 조선은 여전히 굳건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이제 진짜 찐 바닥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편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쪽 테마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세장이라고 할 때는 증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을 때 그리고 즉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부각될 때 그때 우리가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 늘어나는 거 보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 증가하는 거 보면 야 이제 진짜 강세장 초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3월 말 공매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의 상승 랠리에
도태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이슈가 있더라도 공매도를 겁내하면서 주식 투자를 지금 상승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못 하신다라면 오히려 시장 남들이 올라갈 때 자기는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약간 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주도 테마에 승차하셔가지고 탑승하셔가지고 공매도 전까지는 충분히 수익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매도 아직까지 사실 엄연히 따지면 멀었거든요. 네. 지금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준 매니저님 한 줄평 보겠습니다. 제가 대본을 미리 봤더니 이거 제가 오늘 제일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야, 연기금 이야기입니다. 한국 주식 33일째 쓸어담고 있다는데 제 질문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미지은 상사 안 합니다. 여기는 항상 작년 말 우리 증시 어려울 때도요. 지수가 떨어지는 날에만 대량으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고 있다는 것은 상승할 때 사고 있는 거잖아요. 상승 룸이 많이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줄 평은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앵커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기금 한국 주식 33일째 쓸어담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장 그 현실적으로 아니면은 시청자님들이 이제 이해가 쏙쏙 되도록 제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기금은 정말 잘합니다. 자, 제가 우리 종합지수를 가지고 저 색깔을 칠해놨어요.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2004년 요 지점을 제가 콕 집어서 말한다면 2004년에 8월 달부터 해가지고 2004년 10월 달까지 그때 연기금이 이제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연기금 매수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700부터 해가지고 2085까지 갔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한방 나오는 그때 시점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잘해가지고 집 한 채를 샀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는 좀 약간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던 시절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주식이가 화랑기가 돼가지고 집 한 채를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집 한 채뿐이겠습니까? 또 이쁜 마누라 만나서 결혼도 했겠죠. 자, 그다음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노란색 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2009년 2월 달부터 3월 달 때 매수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뒤로 급등했었고, 자, 그리고 드디어 자, 요 지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검은색 선을 보시면 120개월 선입니다. 120개월 선인데 지금 이제 바닥이 하나, 둘, 셋 마지막 세 번째 바닥에서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이제 이 바닥, 이런 삼중 바닥이 가장 좋은 바닥인데 하나 이렇게 와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조그만 산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세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요 앞에 산을 뚫어냅니다. 여기 앞에 산을 뚫어내면 더 강력하게 갑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상 보면은 약 한 20개월 정도 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사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그 무겁던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수상 시간에 삼성전자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뒤로 지금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면서 또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반도체 소부장의 터지는 거래량. 이게 엄청납니다. 역대급이에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역대급 터지면 거기서 올라가다가 눌렀다가 올라갈 때가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흐름상 보면은 또 SK 하이닉스는 여기저기서 SK 하이닉스를 막 데려가려 하지 않습니까? 속캠, 그 다음에 뭐 CXL, 뭐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전성기에 온다라고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오늘 이제 K-칩스법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하지만 약간 이격도가 크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런 경우는 조금 참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기금 현재 사고 있는 것 우리가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차트상으로 봐도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33일 순매수 행진 긍정적으로 우리 아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줄평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이점 들어가서 투자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시죠.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모처럼 웃었습니다. 2차 전지. 이제
방전이 끝나고 충전 모두 완료가 됐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GM 대신에 토요타에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현대차는 계속해서 뭐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 낙폭 과대, 나홀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간다라는 해석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는 한화투자증권에서는요, 실적 바닥 아직 남아 있다. 수출 데이터는 부진하기 때문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왔는데 이 부분 아직도 좀 악재가 잔존해 있죠. 어떻게 좀 해석을 해가고 우리나라 코스닥의 한 축인 2차 전지 대응 전략 하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자, 오늘 뭐 관세도 관세고요. 뭐 IRA 폐지, 캐즘, 2차 전지 아직도 악재가 씻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2차 전지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세 상승장이 있고 이제 종목장이 있는데 대세 상승장은 모든 종목을 다 끌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장세 자체가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를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한번 2차 전지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전히 안 좋지만 올해 좋아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좋아진다. 올해는 뭐 이런 부분으로 그렇죠. 일단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유럽의 그 이산화탄소 규제. 이게 이제 그 전기차에 조금 변화를 주지 않겠냐.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저가 모델을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도 상당히 2차 전지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2차 전지가 좀 부진할 때 이 배터리를 그래도 좀 주도했던 게 ESS인데 그렇죠. 지금 ESS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인데 지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그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태양광은 지금 원가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이러한 IRA 그 어떤 보조금 없이도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고 있는 드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도 다 배터리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 가장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았는데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좋아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좀 있다는 부분,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 흐름에 좀 동참하게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또 제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입장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은 사실 2차 전지 작년 너무 안 좋았죠. 하지만 올해는 작년만큼 안 좋겠냐라는 관점에서 일단 현재는 올라갈 타이밍이 좀 됐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네. 지금 타이밍 괜찮다고 보세요, 2차 전지? 2차 전지요? 네, 지금 지금 타이밍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종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뭐 여전히 지금 실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종목은 좀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네. 그래도 좋지 않겠냐.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노봇주들 많이 올랐는데 뭐 노봇주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라간 그쵸. 거지. 지금 장세 자체가 또 지금은 어떤 펀더메탈보다는 유동성에 의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많이 빠졌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어떤 세력들의 상당히 그 군침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섹터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대 낙폭 많이 빠진 네.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 일단 그래도 종목은 선별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선별적인 종목 어떤 키워드를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박병주 매니저님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2차 전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고 네. 지금 접근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망을 또 말씀드리고 오늘 또 현상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 그 수출입 동향, 특히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그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량이 지금 그 감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요즘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조선 같은 경우는 수출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돼 있다는 글도 가장 또 정확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오늘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전체적인 시황 때문에 좀 올라갔지 않는가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보면은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 전기차의 가장 그 큰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그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조금을 지불해 가지고 기존의 휘발유차나 이런 것과 가격을 좀 싸게 매겼었는데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냥 현재 대등한 조건에서 판매한다면 전기차는 비싼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차가 이제 비싼데 거기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이 가격을 이제 그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입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면 배터리 가격도 이제 공급하는 가격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봉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전기차 그 부분에서 보조금도 안 주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차 그 석유 관련 산업 쪽을 키우겠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기는 바이든과는 무조건 반대다. 이런 얘기를 맨날 트윗으로 날리시니까 또 시장 같은 경우는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GM도 전기차 그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전기차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반등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찌 보면 전기차 분위기를 끌어나갔는데 좀 호재가 나왔어요.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있는 그 GM 공장에 인수를 할 건데 그러면 기존에 투자를 했던 것을 누가 배터리를 사가느냐?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도요타에서 자기들이 사가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진출하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가면서 전기차의 투자 심리도 불어넣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시황도 긍정적으로 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황과 따라가니까 우리 코스피를 보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봤을 때 뭐 시장이 이제 순환매 형태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볼 수 있다.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의견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경제방송을 많이 다 보면은 2차 전지 상승에 대한 해석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추세는 지켜봐야 된다. 아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일단 뭐 사실 먼저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 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올랐던 건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싸기 때문에 올랐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지만 사실 업황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나마 제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한번 가려운 데를 한번 긁어드릴 건데 네. 제가 PPT 준비한 거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준비해 보여주시게 되면 네. 지금 전기차 업황 동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지난 2024년 12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11.6% 증가했는데 중요한 건 가장 전기차 침투율이 높은 중국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고요. 16.2%.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중심으로 12.4% 증가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3%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전기차 업황이 돌아서려면 일단 미국과 중국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유럽 쪽에서 역성장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유럽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CO2 배출 규제를 페널티가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각 국가들마다 보조금을 받으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미국 같이 마찬가지로요. 근데 보조금을 중단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만약에 유럽 쪽에서 본격적으로 보조금 얘기가 나오면서 시행이 된다라면 올해 유럽 쪽에서의 역성장이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게 되면 EU에서 승인할 경우에는 2025년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도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65%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 역성장이 해소되게 된다면 우리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폐쇄 예정인 독일 폭스바겐 공장 2개를 인수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3공장, 4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역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럽 쪽 시장성이 없다라면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계획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이 역성장이 올해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업황은 전반적으로 올해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워낙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 야 이러다가 진짜 전기차 산업 자체가 빠그러지는 건 아닌가, 약간 비속어로 빠그러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중국 기업들도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업황은 결국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충전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즉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탑재되고 있는 지금 전기차 업황은 사실 바닥이라고 보는 게 조금 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일단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나 뭐 그런 걸 지금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뭔가 상승이 될 만한 포인트는 전 세계에서 좀 보조금을 늘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장 먼저 보조금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유럽 쪽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일단 유럽 쪽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일단 지난해 역성장을 해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사실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전기차 업황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를 타면서 불편했던 점, 충전 시간이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그리고 한 번 충전하고 얼마만큼 길게 주행을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먼 거리를 가는데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뭐 30분씩 허비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조금이 부여되게 되면 전기차 업황은 직관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리콘 음극재가 바로 대중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사실 전기차 업황은 진짜 빠르게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를 했을 때,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그 메리트들이 좀 더 생겨나야 되는데 이전에는 사실 그게 보조금이었거든요. 근데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이 확실히 예전에는 뭐 서울에서 부산 한 번에 못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충전을 해야 되고 그 충전이 빨리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이 기술력이 현재는 2차 전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가 우리가 그 안에서 섹터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거의 모처럼 좀 다 올라갔습니다. 이우근 매니저님, 뭐 양극재도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도 2차 전지는 양극재를 봐야지라는 관점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 안에서도 이제 좀 빠르게 ESS, 전고체 이런 쪽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매니저님은 어디에 좀 가까우십니까? 제가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네.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장세의 특징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지금 보시면 뭐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제 당장 실적이 나오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최근의 장세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그런 자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종목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에서 지금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대표적인 게 전고체 있죠. 그렇죠. 네, 전고체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실적으로 올라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장세 흐름에 우리가 이제 자를 가지고 종목을 골라낸다면 일단 전고체 종목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 배터리 가격 때문에 이제 LFP 요것도 지금 하반기부터는 또 우리 오랜만이네요. 기업들이 이걸 아마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하나의 그 테마나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전고체 움직였는데 여기가 지금은 단계 올라서 좀 쉬고 있지만 조정받고 또 갈 거고 LFP도 이제 또 조정받고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요 두 개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 탑머티리얼 이 종목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전고체도 있고 LFP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이 종목 그 탑머티리얼 이런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고체는 대표적인 이수 스페셜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그 종목 갑자기 네,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있고 그다음에 네이크 머티리얼즈 요 종목이 또 있고요. 주목하는 종목.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좀 장기 투자 개념으로 보신다면 올해 좀 실적이 기대되는 쪽이 실리콘 응급제, 그렇죠.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올해 그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지금 가장 지금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 LNF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올해 1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앞에서 지금 얘기한 실적과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나는 좀 빠른 테마를 원한다면 전고체, 그 다음은 LFP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신다면 2차 전지가 지금 충분히 바닥에 있고 오늘 시장의 수급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 흐름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봐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전고체, LFP, 실리콘 음극재를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 리튬이온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대세는 넘어간 걸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발화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대세는 넘어가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에서 가장 숙명적인 그 부분들은 결국은 전기차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2차 전지가 기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는 전고체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여기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투자할 때에는 거기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대장주의 두 종목이 있어요. 두 종목. 그래서 저는 삼성 SDI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약간 가지치기가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먼저 제가 삼성 SDI 이 종목의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감각을 찾으라는 그런 거죠. 자, 보시면 삼성 SDI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차 전지가 무조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삼성 SDI의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그 선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선이 120주선입니다. 120주선. 장기 경기선이죠. 즉 2차 전지의 장기 경기선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우리 2차 전지는 2017년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시세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그 삼성 SDI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 각도가 거의 45도로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 그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주봉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이 120주선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이신가요? 120주선이 꺾여서 내려오는데 거기를 못 뚫으면서 지금 거기가 지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그 위에 상단에 있는 이 두 종목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의 각종 여러 가지 테마를 이제 업종이 이제 양극재 의제를 찾고 있지만 결국은 이 두 종목이 힘을 쓰지 못하면 다른 그 하청 업체들도 가다 말다 다시 저점을 낮추고 그런 현상이 저는 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암울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테마 부분은 약간은 우리가 그쪽에 연구하는 시간을 좀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조금 옮겨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좀 네. 전략적인 방향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목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백인현 매니저는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전기차의 메리트가 중요한데 그 메리트는 아까 이제 실리콘 음극재, 빠른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도 그쪽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쪽은 대주전자 재료 먼저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가장 먼저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이고 실제 실리콘 음극재 매출액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리콘 음극재를 과거에는 고급 차량에만 탑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보급형 자동차, 보급형 전기차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의 실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파르게 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만약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하나만 산다라고 하면 대주전자 재료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LNF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를 때 아직까지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여러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부각하기 시작하고 뭐 전구체 관련 종목들도 뭐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앤 드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많이 부각되거든요. 그런데 양극재 쪽에서는 그래도 테슬라 쪽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LNF가 상대적으로 반등을 줄 때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LN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와 LNF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은 어떨까요? 아까 뭐 전구체, LFP, 실리콘 음극재 다양한 키워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 하나 이제 고르려 한다면 좀 장기적 관점에서 LNF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은 어떤 이유죠?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는데 올해 아마 2분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이제 긍정적인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중저가 지금 전기차 지금 출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LNF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의 배터리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배터리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핵심인데 그 양극재에서도 가장 이제 1등이 될 수 있는 종목이 LNF가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에코플로 BM이었다면 이번 타이밍에서는 LNF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LNF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예, 네. 장기적 관점 LNF였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종목이 그대로 나름대로 2차 전지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가 400조 정도가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탑에 있는 또 종목이고 그런 그렇죠. 부분은 또 안정성이 있는 것이 되겠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전 세계 탑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담보를 해주면서 또 이 회사가 없으면 전 세계 전기차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자, 박병주 매니저님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종목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항상 올라갈 때는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는 이 네.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네. 사실 요새 그 연결고리가 네. 이제 테슬라가 2차 전지에 주는 밸류는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NF 왕년에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로 꼽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희석이 됐나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공급망이 약간은 테슬라가 주력으로 하는 쪽에 이 회사 배터리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약간 망이 약하다 그런
부분도 또 있긴 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또 요즘에 올해 들어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갈 때도 테슬라 주가를 따라서 가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들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항상 주식할 때는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런다. 주식은 영원한 법칙이 없거든요. 거기 환경와께서 결국은 시세가 그쪽에 따라가면 다른 쪽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백인현 매니저님과 함께 해소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MYJA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자, 2차 전지주는 머리 위에 전깃줄이 엉켜 있어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차트 위에 봉들 위에 있는 이 이평선들 때문인 것 같은데, 자, 이 이평선들, 이 전깃줄 위에 있는 종목들 지금 보면은 전 세 종목밖에 안 보이거든요. 대주전자재료, SKC, 탑머티리얼 요 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2차 전지의 모멘텀들이죠. 뭐 양국재, 리튬 요걸 제외하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종목들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접근은 이런 종목들이 더 유효하겠죠, 매니저님? 네, 그런 종목들이 유효하고 사실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면 매물을 빠르게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전지를 매수해가지고 끌고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항상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향후 업황에 대해서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철저하게 수급으로 먼저 분석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트렌드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어김없이 과감하게 매수에 들어갔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바닥이 어느 정도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해서 먹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 수급적으로 먼저 체크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향후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같이 보시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채팅창에 있었던 내용까지 한번 다뤄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오늘 이제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이 얘기가 사실 오늘 이슈는 아닙니다. 어제 통과를 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세액공제 이야기가 가장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뭐 주가도 올라갔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레거시 하반기로 갈수록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전망과 함께 반도체 너나 할 것 없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칩스법부터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박병주 매니저님. 네. 자, 세액공제 이야기 뭐 좋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건 결국 주 52시간 아닐까, 반도체 네. 예외 적용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그건 물 건너갔거든요. 전 사실 근데 이 뉴스가 그 52시간 예외가 없어서 어제 묻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저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칩스법이 이제 이것보다는 전반적인 반도체 시황에다 거기다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먼저 제가 칩스법을 또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국을 보조금을 엄청 주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한테 공장을 지어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깐 정치적인 불안이 돼가지고 아직 통과를 못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법을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약 4조 정도의 감액이 됩니다. 세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조 8,800억 정도가 감액이 되죠. 그러면 낙수 효과에 따라서 삼성전자양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양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그만큼의 또
금액을 또 절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또 낙수효과가 떨어지겠죠. 일단 그렇게 결론 말씀드리고 그럼 내용은 원래는 거기다 5% 더 이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약 한 25%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은 30% 정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R&D 비용도 거의 30% 정도 감액이 된다는 그런 이제 골자가 되겠는데 자 그런데 요것을 제가 보니까 시장은 영리해가지고 참 영리합니다. 지금 그 최근에 우리 반도체 관련주에서 정말 오랫동안 빠지면서 무거운 주식이 있었습니다. 3대장이 있는데 심택을 볼까요? 심택을. 자, 심택이라는 종목을 요걸 보셔야 시청자님들이 아, 이게 진짜 엄청난 시세가 왔구나 생각되실 거예요. 심택이라는 주식은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2022년부터 거의 3년 동안 빠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거래량을 보세요. 바닥권에서 엄청납니다. 자, 이게 바로 힘이거든요. 지금 누군가는 그 정보력이 뛰어난 어떤 집단 부티크들은 아 이거 반도체가 엄청난 흐름이 오겠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거래량을 역대급으로 지금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요. 자, 그리고 또 기판 업체죠. TLB.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CXL과 관련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을 더 소개시킨다면 코리아 서킷도 정말 오랫동안 빠졌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것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보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컴퓨팅이 변화가 됐을 때 여기 이제 우리 노트북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고기 안에다 기판을 깔고 반도체 칩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있는 기판을 깔아주는 건데 그게 심택이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 TLB,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는 것은 반도체 시세를 말해주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사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제 봐가지고 이제 스치면 상한가 시청하시면서 네. 눌림목을 주면 또 우리 전문가들이 그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스치면 상한가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또 무료 방송도 보시면서 그래서 특히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들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횡보할 때 거래량이 바짝 이제 줄어드는 지점을 저희들은 포착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칩스법 이 세액공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해주셨는데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연간 4조, SK하이닉스는 1.8조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충분히 좀 볼만하다. 그리고 기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네. 기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뭐 요새 레거시 좋아진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레거시 좋아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소캠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일단 뭐 소캠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심텍이랑 TLB가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측면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판 업체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별로 특성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 스펙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판 업체들이 조정을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스펙타시스가 생산하고 있는 MLB 기판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이 탑재되어 가지고 제품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타시스는 MLB 기판 때문에 최근까지 견조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심텍과 TLB는 이번에 나온 이제 소캠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심텍과 TLB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해성 DS 같은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대덕전자도 향후에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MLB 기판 쪽으로 최근에 사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이 스펙타시스가 올랐던 만큼 향후에는 대덕전자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 보통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기판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구한신 때문에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를 출시했죠. 근데 모바일 AP가 전부 다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AP가 탑재됐기 때문에 갤럭시 S24 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텍도 뭐 전반적으로
기판 판매량이 향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많이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판 업체별로 특성을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과거 기판 업체들이 올랐을 때 전체적으로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코리아 서키트 막 이런 종목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코심 2대해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 업체들이 특정 종목만 막 올라가고 그런 시장은 연출되지 않습니다. 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판 업체들도 레거시가 올라가면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까지. 기판은 뭐 지금 레거시도 좋고 소캠도 좋다. 들어 올리고 있는 섹터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칩스법 이야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규 매니저님, 어떻습니까? 칩스법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확실히 시장을 올릴 만한 이슈라고 보셨어요? 아니면은 그 외에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네. 좋은 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칩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지금 한번 이제 올라갈 때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칩스법이 그 올라가는 실질적인 하나의 이제 모멘텀으로 시장에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아까 그 박병주 매니저께서 좀 잘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앞으로 이익,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인세 인하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의 S&P 500이라던가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그것만큼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칩스법 때문에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R&D 쪽에 이제 비중이 좀 큰 기업일수록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이제 빨리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이 칩스법으로 인해서 얻는 영업이익의 증가 부분만큼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호규 네. 매니저가 칩스법 그리고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막 누가 손을 들고 있길래 제가 쳐다봤는데 박병주 매니저였습니다. 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코리아 서키트가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뉴스가 보이시죠? 10분기면 몇 년 만에 흑자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의미를 약간 앞서가지고 제가 항상 그 윈도우 10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윈도우 12는 이제 컴퓨팅 운영 체계를 모든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윈도우 12는 이제 컴퓨터 안에가 AI가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AI, 즉 이제 컴퓨터가 내 에이전트가 되는 네. 거죠. 그게 올 가을에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지금 그 10분기 만에 흑자를 보였다는 거는 새로운 넘쳐나는 주문이 왔기 때문에 이게 10분기 만에 흑자가 된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심택이나 이런 기판 회사들이 주가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아마 우리 뭔가 올 가을에 좋은 일이 터지지 않을까. 물론 아직 뉴스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다 이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코리아 서키트 실적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판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곧 나오는 윈도우의 새로운 버전. 여기가 또 AA의 수요를 올려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판도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지금 주가에 좀 묻어나고 있지 않을까,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고 저희도 어제 시간을 내서 직접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백인현 매니저님, 삼성전자가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건 좀 딜레마적인 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지수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본격적인 반등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 애매한 관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왔던 이미지인데, 제가 준비한 PPT 5번째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그래프인데,
그쵸. 지금 트렌드포스가 낸드 가격이 3분기부터 반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감소하다가 낸드 가격이 3분기부터 4분기까지 드라마틱하게 반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객사들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었고 그 재고를 다시 채워 넣으려면 다시 반도체를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낸드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낸드가 굉장히 안 좋았고 HBM을 필두로 디램 시장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낸드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범용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아까 칩스법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과거 이제 칩스법이 이게 처음에 이제 부각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과거 했던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5%더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과거 당시에도 물론 지금이랑 업황은 다르긴 하지만 보조금 세제 혜택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R&D 비율을 매출액 대비 더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 실적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굉장히 조금 저평가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으시면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는 또 나중에 매수하셨다가는 또 3월 말 공매도 때문에 네.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삼성전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고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좋다. 지금 빨리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아직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AI의 시대다 보니까 아직도 HBM이 강할 것인가 아니면 치고 올라오는 레거시를 봐야 되나 소부장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자 탑픽 종목을 통해서 지금 대세는 레거시일지 HBM일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 종목을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겠냐, SK 하이닉스가 좋은데 그때 다들 그런 시각이 좀 많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 지금 올랐죠. 그때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하고 3자 해동할 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인지하기 전에 이제 미리 얘기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대표적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네거시도 괜찮고 HBM도 괜찮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네거시 쪽은 지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지만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은 옛날 같지 않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DDR5까지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낸드 쪽은 양쯔 지금 테크놀로지가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술력이 거의 격차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거시 쪽은 앞으로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제 사이클상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다. 선반영 됐다. 이런 부분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종목들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주문형 반도체, 커스텀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좀 중심을 이루지 않겠냐. 일단 이제 삼성전자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제 PBR 1배 수준까지는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핵심은 HBM4를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삼성전자의 큰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도 지금 뭐 단기간의 어떤 흐름에서
하이닉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하반기까지 간다면 삼성전자에서도 좀 큰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종목을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건 네. 확실히 그래도 더 오를 공간이 많은 레거시가 현재는 좀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그래 아니 그리고 이제 네, 그 레거시가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이었죠. 맞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이제 레거시 때문에 안 좋았던 건데 네, 아마 이제 올해는 레거시에서 어. HBM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거시도 괜찮고 HBM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가 올해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삼성전자 하면은 어떻게 지금 전략만 얘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들 8만 전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매니저님은 언제 때가 일단 1차적으로 익절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십니까? 8만까지 기다려요? 쭉 가요? 아니 뭐 그 정도 가능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 삼성전자가 PBR 1배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PBR 1배 밑에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HBM4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새롭게 변신을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당연히 PBR 1배 그게 이제 6만 원대고요. 그다음에 지금 8만 원 정도 뭐 여기서 이제 얘기 결국은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당장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못 드리지만 네. 결국은 8만 전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레거시 쪽을 좀 더 치중을 하실지, HBM 치중할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레거시나 그 HBM 관련된 그 소부장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는 키 맞추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때부터 해가지고 하미반도체나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먼저 달려왔고요. 뭐 그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거의 뭐 70% 많게는 더블도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온 디바이스 해가지고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왔고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 레거시로 또 왔는데 거래량들이 다 터졌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악어 입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예, 이제 그게 악어 입이 보시면 이게 악어 입이 지금 그 누르는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저렇게 세면 거기를 좀 살짝 뚫었다가 빠지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이 시간에 이제 전번에 삼성전자 느낌 이상하다가 했을 때가 요 지점이었거든요. 일봉에서 한 54,000원 부분이었는데 지금 주간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그 가격을 세게 눌러요. 근데 이게 무슨 물이냐? 볼린저 밴드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호재가 발생하면 그 가격 범위를 뛰어넘고 해서 올라가니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 좋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빠지면서 축소가 되는 건데 지금 요 지점은 이제 거기 저항대가 왔는데 이렇게 강하게 누르면 거기를 뚫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그 선이 한 59,500원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이렇게 본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반도체 테마를 만들어서 왔거든요. 삼성전자가 단기 고점에 봉착한다. 그러면 우리는 레거시나 HBM 상관없이 좀 조심하자. 그리고 종목들이 거래량이 터지면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그러면 좀 쉬어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약간은 뭐 레거시 HBM 할 것 없이 약간 지금부터는 공격적인 베팅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네. 말씀드립니다. 결국 종목 얘기 안 해주셨죠 아직? 지금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종목을 말한다면 이제 종목이 또 이해해야 돼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뭡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어느덧 갭을 메우고 있어요. 여기 갭하러간 자리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때린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점 갭을 이제 메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틀리죠. 이제 이렇게 악의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건데 여전히 지금 SK 하이닉스를 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그렇다고 HBM이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키 맞추기는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을 통해서 한번 이 흐름을 읽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레거시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 레거시가 올라오게 될 경우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보다는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가장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솔브레인이랑 동진세미캠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업체인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3% 정도 상승했거든요. 잠깐 차트만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솔브레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재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1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는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기간 수급이 보시게 되면 2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긴 하지만 기간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5일선이 120선에 안착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이제 과거에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만 집중적으로 올랐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동진세미캠이랑 솔브레인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레거시도 함께 보셔가지고 편하게 투자하셔도 반도체 쪽에서는 수익이 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진짜 레거시 반등할 때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반갑기도 합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이점 두 가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코스피와 코스닥의 각각 한 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종목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이슈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 조선도 올라갔고요. 계속해서 방산, 이럴 때가 기회인지 다양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호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제 그 10시부터 이 방송 끝나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이번 장세에서 좀 주목해야 될 핵심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그 종목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거 말고도 오늘 뭐 AI가 시간에서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머스크의 글록 3 요거 때문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내일 아침 8시에 미국 증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국내 증시 전략 설명해 드릴 텐데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3A 로직스라는 종목도 소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온코크로스라든지 3빌리언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실제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또 여러분들 아침 8시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날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오늘 밤 10시에 무료 방송 할 건데 이보다 중요한 거는 유일로보틱스가 이번에 급등을 했는데 제가 유일로보틱스를 그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시점을 드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N에 들어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밴드 안에서 제가 유일로보틱스를 그 이번에 48,500원대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60% 올라갔죠. 그래서 박병주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런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의 실시간 장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